대한민국 의료의 현재를 책임지고 또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닥터캐슬 의사로 가는 길에 진행을 맡은 의사 정윤입니다. 오늘은 전임의, 의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펠로우라고 부르는데요. 전임의 선생님들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부천성모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에서 전임의를 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혈관이식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전임의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외과 전임의를 하고 있는 방준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전임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전임의란 어떤 과정인가 한번 각자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전임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자기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때에 자기 세부 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과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갑상선 그리고 이제 부신 질환을 보고 있어서 갑상선 내분비 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선생님께서 엄청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를 따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분과들, 뭐 위장관 질환, 대장 항문 질환, 뭐 이식혈관 질환, 유방 질환, 이렇게 갑상선 내분비 질환을 나눠서 6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분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가는 과정이고, 각 분과마다 이제 뭐 2년, 3년 정도의 추가적인 수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몸에 있는 혈관에 대한 진료를 보고 수술을 시행하는 이식혈관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방준형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분과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과 중에서도 유방암 외과를 하게 될 거고요. 유방외과를 하게 될 거고, 흔히 듣는 유방암 치료에 관련된 수술을 진행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이제 막 수료하고 이제 전임의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어서, 사실 전공의를 이제 막 수료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이제 뚝딱뚝딱 자기가 큰 수술을 바로 집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수님들께 더 많이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임의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배우고, 제 스스로 유방암외과 의사로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저희는 의대 6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에서 5년 하고 펠로우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긴데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왜 전임의를 그럼 더 이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나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공의 4년으로는 어떤 전문성,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년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공의 때는 전반적으로 좀 얕게 넓게 배운다는 생각이라면, 전공의가 끝나고 전임의가 되면 이제 분과를 하나를 정해서 그 한 분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수술을 배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있게 그 수술 기회도 더 많이 잡아보고 하는 경험을 위해서.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교수님들, 한 분과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또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주 선생님께서는 왜 그럼 전임의를 더 하시게 됐나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식혈관외과 같은 분야는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과라고 생각하는 이제 암 수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과가 되거든요. 이제 뭐 위암, 대장암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과적 질환 이외에 이제 뭐 하지 종맥 폐쇄라든지 이제 뭐 간단하게는 뭐 하지 정맥류부터 해서 대종맥 질환까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외과 수련을 하면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질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과를 정해서 세부 전문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이제 잘 배워야지만 진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펠로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준현 선생님께서는 아까 간략하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확실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전임 일을 하게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짧은 전공의 생활 동안에 수술을 조금씩은 그래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유방암 외과 같은 경우에는 외과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보통 다른 이제 복부암이라든지 그런 쪽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볼 때도 조금 이제 방향이 성격이 조금 다르다든가 말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그래도 미용적으로도 신경을 써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외과라고 수술만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추후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저희 과가 케어를 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과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조금 더 유방외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재미있고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전임의 과정을 좀 더 배워서 제가 저도 그런 진료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임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저는 안과기 때문에 이제 외과 선생님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가운데 배 속에 있는 장기를 떠올렸는데 되게 신기하게 배를 모두 벗어난 세부 분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외과가 정말 다양한 이 온몸을 다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다 이제 전임의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건데 이 전공의를 마치고 혹시 이제 전임의를 이어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전공의를 마치신 방준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외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좀 전임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2차 병원이라든지 1차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더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은 병원,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단순히 제 외과를 이제 수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만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제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초음파를 본다든지 뭐 다른 CT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공의를 수료하고 다른 병원으로 나가서 2차 병원에서 바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지? 봉직이 생활을 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임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진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외과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중환자 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중환자 케어를 담당하시는 쪽으로 진료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일반적인 질환들이 아니라 트라우마, 외상에 대해서 진료를 보러 이제 그쪽으로 진료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또 최근에는 하스피탈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병동 내 진료들을 담당해 주시는 이런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과계 병동에서 하스피탈리스트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또 군의관도 누구는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요새는 하스피탈리스트도 꼭 입원해 있는 병동 환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응급실을 전담하는 허스피탈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
그 응급 전담 전문의라고 해서 네. 이제 응급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네. 이제 외과 환자들을 다 이제 초진을 보는 거죠. 초진을 보고 필요한 과에 그러니까 필요한 분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입원 전담 전문의, 응급 전담 전문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같은 의사인 제가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전임의를 하게 되면 사실 기간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부 전공마다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임의는 보통 몇 년을 하게 되나요? 글쎄요, 뭐 이렇게 꼭 2년을 해야 된다, 3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외과 4년제를 졸업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2년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공의 기간에 따라서 또 펠로우 기간이 달라지나요? 오, 선생님은 몇 년 예정이신가요? 저희도 보통 이제 1년 내지 2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근데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일해보지 못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2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직책으로 넘어가는 게 또 아니고 그 자기 실력이나 성과에 따라 또 전임의를 더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년 제가 아는 분은 또 3년 정도 이제 전임의 이름으로 계속 배우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실력 그리고 또 이제 병원 내부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몇 년 차신가요, 전임의? 저는 이제 2년을 마무리 지어가는 상태이고요. 네. 아, 네. 그럼 2년을 이미 이제 하셨고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1년 마무리하고 네. 이제 2년 차로 적어두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하셔야 되고 선생님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1년에서 2년에서 3년에서 몇 년까지 또 될 수 있는 상태. 아이고, 갈 길이 머네요. 너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럼 이게 1년 차냐 2년 차냐에 따라서 또 뭔가 불리는 이름이 다르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불리는 이름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뭐라고 불리시나요? 주로 그냥 뭐 선생님. 네. 그냥 뭐 전임의 선생님, 임상강사 선생님? 뭐 사실 그렇게 부르는 직책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김영민 선생님. 아, 예. 교수님은 아닌가요? 뭐 때에 따라서 교수님이라고도 부르시지만 네. 네. 그렇죠. 네, 뭐 정해진 이름이 있는 거는 아니고 네. 네, 보통 직책을 부르지는 않으니까 네. 네. 환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다 선생님. 선생님, 교수님 대중이 없이. 네, 대중이 없습니다. 네. 부르고 싶은 걸로 부르시면 아, 됩니다. 네. 네. 아, 요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전공의에 비해서 전임의 때의 급여는 혹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 그래도 전공의에 비해서 좀 더 벌지 않나요? 조금 더 아니, 오릅니다. 네, 조금 조금 더 더. 오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되게 비슷합니다. 네. 일단 전공의에 비해서 당직비가 조금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문의의 이름으로 그렇죠. 똑같은 진료를 봐도 그리고 전문의의 집도를 이름으로. 하니까요. 그 아. 얘가 흔히 맹장이라 부르지만 네. 충수돌기 염증으로 아.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집도를 하기 수술권을- 때문에 아, 예. 그 수술을 하면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는군요. 전공의가 했을 때는 네. 못 받지만. 네, 그렇죠. 오, 네. 저는 못 받습니다. 저는 제가 새벽 2시에 수술해도 똑같습니다. 집도를 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럼요. 아. 원래 규정에 따라 조금 다른 거지. 아, 저희도 못 받나요? 네. 아, 뭐 응급 수술에 대한 이제 당직비. 당직비가 네. 들어오는 거지 제 정규 수술에 대한 따로 진료비가 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외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전임이 동일하게 또 이렇게 지원금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비인기과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네. 지원금을 일부 받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의와 이제 교원이 되었을 때 첫 등급 차이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지원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내 규정에 따라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또 교실 지원금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대외비로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옛날에는 사실 저희 윗세대에서는 너무 이제 펠로우는 하고 싶은데 사람은 많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무급 펠로우까지도 있었는데 요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새도 있나요? 네. 어디에 있죠? 밝혀도 외과에? 되나요? 네. 외과에 있나요? 무급 안과도 펠로우? 들었습니다. 안과에 무급 펠로우가 있다고요? 저는 인기가 처음 좋은 들어보는- 과에서는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 외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다 돈을 받고 일하는군요. 안과 무급 펠로우는 저희 병원에는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는 안과 펠로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도 같이 일하는 분과나 안과의 그러니까 외과의 펠로우가 몇 명 있으시죠? 저희 병원은 저 하나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분과마다 한 명입니다. 그럼 6명, 아까 6개. 아니요, 지금은 이제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또 빠져나갔나요? 2명은 이제 이분과 다른 분이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1, 2년 차를 합쳐서 네, 6명이. 자, 그리고 그러면 보통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2개로 나뉩니다. 뭐 외래 그리고 수술. 3개군요. 외래, 병동, 수술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외래 진료는 말 그대로 이제 매일 환자분들, 아프신 분들 찾아오시면 진료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외래에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저희가 입원을 시켜서 전신마 치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입원을 꼭 하셔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치료를 위한 수술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는 안 하시나요?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숨 쉴 때 같이 네, 이렇게 들숨과 날숨과 함께 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기 주제를. 때문에 어. 네, 항상 구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구상을 하고 네.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을 했다. 월요일에 출근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일을 하시게 되죠? 사실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병동. 입원 환자분들은 저희는 이제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입원 환자분들이 이제 뭐 밤새 특별한 당직이라면 알지만은 당직이 아니라면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고요. 외래가 있으면은 이제 외래 환자분들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수술. 이제 저희는 이제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작은 수술도 또 많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외래면은 오후는 수술, 오후가 외래라면은 오전은 다 수술 거의 이런 일정이라 가지고 네, 거의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는 또 숨 쉬면서 하시는 건가요? 연구는 이제 해가 지고 환자분들이 잠이 들면 그때 그때부터 깨어나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근데 본인 외래를 보시는 건가요? 제 외래도 있고요. 네. 저희 외 교수님 외래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외래 네. 진료를 배우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다 외래가 생겨버려가지고 그 교수님도 한 분은 아니니까. 저희는 지금 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제 거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저랑 저희 교수님이랑 이제 저희 파트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검사 도와주시고 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3분이 팀으로 모든 진료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스케줄을 들어보셨는데 방준현 선생님은 그러면은 이걸 듣고 어떤 점이 좀 가장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되시나요? 예. 너무 바빠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흥미롭네요. 농담이고 저희 전공의들은 외래 환자를 거의 진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원이 적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병동에 입원 기간도 길고 환자들이 그리고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이제 입원 환자만 거의 케어를 하게 되고 입원 환자 혹은 뭐 응급 환자들 이런 쪽만 케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전공의 생활을 조금 되돌아보면은 외래 진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초음파 진료를 초음파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사실 거의 접해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래에서 이제 직접 검사도 해보고 하는 게 사실은 전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잘 배워야 이제 진짜 이제 그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참된 의사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전공의 편을 보시고 오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무수히 많은 교수님들을 한 번 수련 생활 동안에 한 번에 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한 대여섯 분 이렇게 하고 파트가 다 섞여 있고 이랬어요. 이제 제가 그 간담체외과 교수님을 보면서 그 유방외과 교수님을 같이 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저희는 인원이 모자라고 이러니까 다른 외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유방외과만 이제 전담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더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만 뭐 공부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임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김민주 선생님이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 제작진과 함께 촬영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VCR 보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혈관 이식외과 전임의 김민주입니다. 전임의 생활을 한 지는 이제 만 1년이 다 돼가고요. 저는 여기서 그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입사한 지는 5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보통 하루 일과는 아침에 와서 저희가 이제 8시부터 정규 수술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어질 일정은 뭔가요? 오늘은 원래 저희가 그 수술이 있었는데 환자분 심장 컨디션 때문에 정규 수술이 취소가 되었고 탁과들하고 협진 수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혈관 환자들이 환자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용. 안 좋다. 아프다. 나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분들 진짜 갑자기 싫어가 이거 갑자기 막 이제 나쁜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늘 좋다, 괜찮다, 안 아픕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저희가 7방이에요. 감마프로 빌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림판지오를 못 해가지고 저희 뭐 안 써가지고 그냥 이성원 교수님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네. 콧물이 나네. 저 이제 수술방으로 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내려가 버렸는데. 계단으로 가도 되나요, 선생님? 조금 바빠가지고. 막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긴장되죠, 당연히.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 때는 사실 이제 교수님 수술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제 교수님 수술에 배우는 입장이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플랜을 제가 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되고 그렇죠. 저도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고 이제 뭐 같은 수술이지만은 모든 환자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늘 정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늘 똑같이 긴장되고 나오기 전에는 조금 마음이 힘들죠. 저 그 부산대학병원 의과 전임이신데요. 어제 저희가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교수님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예, 카메라를 좀 떼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보이나? 10시 47분입니다. 오늘 수술이 일찍 끝나서 네
다행히 점심 먹을 시간이 생겨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신나 보인다. 점심 먹는 거 신났어. 병원 엘리베이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못하고 나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점심을 먹는 시간이 없는데 오늘 방송 촬영이 와서 그런지 다행히 수술이 엄청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 먹을 짬이 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된장은 좀 많이 넣어야 맛있어. 네. 여기는 저희 파트의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저희 파트의 수장님이시고 교수님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공의 편에서 이제 버텨야죠라고 하셨던 버텨야죠 교수님이십니다. 견뎌야죠. 견뎌야죠. 아니 안 그래도 현준이가 너무 인상 깊었더라고. 교수님 웃음이 너무 자기적인. 교수님 우리도 지금 거의 날 풀어주고 나서 이렇게 나가서 야 근데 혈관외과 필러 오면 혈관막 수술 막 그런 거를 찍어야 되는데. 13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환자 맞아주고 다 끝난 건데 네. 이런 건 레지던트 때는 하죠. 그쵸. 이제 레지던트 때는 저희가 이제 병동 환자 그거 이제 수술 위주로 수련을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초음파 진료를 보거나 하는 파트는 이제 외과 안에 저희 병원의 외과 안에서는 이제 혈관외과 파트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제가 전임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배우고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진료의 질이 좌우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련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아이고야,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 해주시면 좋겠다. 보자봐,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래 집에 가시. 아버지 지금 우리 아무도 아버지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조금 참자. 간다. 알았어, 아버님. 아파. 뭐 아버님 이렇게 지저분한 게 차 있거든요, 지금. 싫어, 어쩔 수 없어. 아버님 짜야지. 네. 아버지 안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 나도 지금 자세를 한번 봐줘. 아버님 힘들어해. 이라서 보내주세요. 이거 한 번 그냥 사진 찍어 보내. 아이고. 네, 잡았어요. 나도. 왜 나와요? 반자국 붙여드릴게요. 나와보셔. 야, 이렇게 지금 바늘 안 빼면 이거 이렇게 째가지고 해야 되거든, 어머. 그럼 그게 더 힘든데. 대 뺐어요. 저 뺐지, 어머. 아니, 남았어요. 다 했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응. 쌤, 그 김준현님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기야. 너무 힘드네. 힘드시겠어요. 네, 이렇게 협조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야. 상처 봅시다. 아유, 교수님.
또 아니 우리 교수님 업무 사무소에 참 좋다. 우리 뭐지? 하지정맥류 다리가 부어서 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뭐 발가락이 썩었어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휴직은 안 변하시고. 그러게요. 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이제는 예전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자리 위에 다시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쏙 뽑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언제 뺄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동안에. 이게 네. 뭘 하나 받쳐주셔가지고 네. 야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좀 어떤 선생님이세요? 아, 좋은 선생님이시기는 해요. 하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고 좀 가감성이 있다. 네. 이게 보통 보면 여자 선생님들이 보면 조금 가감성이라는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남자 선생님들보다. 근데 아직 젊으신 분 같은데 굉장히 좀 가감하시고 예, 그렇더라고요. 좀 듬직한 면이 예, 듬직한 면이 있고. 어머니 예. 이거 어때요? 또 이렇게 해야 아마 수술 더 잘해주실 것 같아요.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름 옆에 별 달아놓을게요. 예, 진짜 별 달아놓으세요. 이제 별 예. 5개까지는 필요가 하나만 달아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밥 메뉴 추천받습니다. 일과입니다. 배고픈 자들의 밥을 시켜줘야죠. 현준이 어디 갔노? 현준이 데리고 PICC 하러 갈 건데. 일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아까 협진 여기 앉아 있는 사이에 온 협진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같이 할 사람을 좀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정규 일과는 끝났는데 공부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서 공부실, 연구실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요.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저의 당직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유튜버가 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많이 드세요. 지금 이제 슬슬 피곤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네. 최근에 고지가 보이기는 한데 틈날 때 안 봐두면은 영원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오늘 마지막 예방도. 네, 오늘 마지막 이겁니다. 자기계발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올해 새로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발표가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되게 좀 됐지만 한 140장이네요. 다 마치고 네. 이렇게 공부까지 하는 모습이 참. 뭐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펠로우 선생님들이 동일한 일과를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나요? 너무 이렇게요? 무서운 말인가? 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아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배우는 교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미래도 그렇지 않나.
보고 하실 거예요? 지금 약간 플로우를 탔을 때 조금 더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시결과내과 펠로우의 삶이었고요. 다행히 오늘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평소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세요? 그 본인이 나온 영상 보니까. 제가 분명히 전날 잘 자고 온 것 같은데 너무 피로해 보여가지고 조금 많이 민망하고요.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 일정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여유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점심도 먹을 수 있었고 저녁도 먹을 수 있었고 근데도 이제 아주 빈틈없이 밀도 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전 항상 옆에서 우리 배불보 같은 누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떻게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조금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긴 하네요. 일단 근데 멋있게 하는 모습 보고 잘 봤습니다. 일단. 1년 뒤에 나오셔서 또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네, 그러겠네요.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떠세요? 전임의 생활하면서 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전공이랑 조금 차이를 말하면 전공의 때 했던 일에 더해서 일이 더 전공의 때 했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일에 그대로 더해서 일이 더 커지니까 사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일의 양이 조금 늘어가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제일 그게 힘들고요. 체력적으로 따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틈틈이 좋다는 거 챙겨 먹으면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공부할 때 책을 보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다 배우긴 했지만 막상 환자가 다가와서 이 환자를 보고 이제 그런 영상 검사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이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디시전으로 가는 게 사실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교수님한테 달려가서 여쭤보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또 해야 되면서 봐야 되는 환자는 많고 책임감은 또 늘었고 근데 또 빨리 또 디시전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서 정말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교과서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정해져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뭐세요? 가장 두려운 부분? 일단 다 걱정이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걱정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가 상의할 부분이 없이 책임을 져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위에 교수님들한테 여쭤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분명히 이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올 텐데 당연히 그런 쪽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빨리 어떤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순간이 혹시라도 저의 조금 미숙함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될까봐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듯이 우리 민주 선생님이 뚝딱뚝딱 초음파 보고 주사로 다 뽑아버리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이제 주사로 뽑고 하는 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도 그런 게 쉽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고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잘 배우면 어떻게 할 수 해야죠. 해야죠. 일단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럼 그래도 좀 더 밝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도 전공의에 비해서 전임의가 더 좋다, 더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전공의에 비해서는 제가 만약에 이제 외래와 수술 사이에 비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시간을 제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연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꼭 정해진 시간, 근무 시간 뭐 이 내에 계속 뭔가 병동을 본다든지 뭐 콜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 네. 선생님은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이제 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전임의에서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네. 단점과 장점이 혼합돼 있죠. 어쩔 수 없이. 전 사실 걱정밖에 없긴 한데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걱정은 이게 저희 병원이랑 저희 과의 약간 좀 특수한 상황 때문인 건데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 전공의 편을 보고 오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전공의가 1명 남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가 이제 올해부터 외과에? 네, 외과에 1명 명 남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단 1명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성모병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동 환자를 안 보고 이런 일이 저희는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봐야 되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조금 그게 되게 걱정이 되고 하긴 하지만 조금 기대되는 점이라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환자만 봐도 되니까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기대는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난번 편에서처럼 짬뽕으로 막 뭐 간 환자 뭐 유아 환자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슬픕니다. 그럼 요즘 가장 본인의 어떤 고민거리? 이게 1년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저는 전임의를 시작할 때 이제 1년쯤 마무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게 힘든 거 모르는 거 그것만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이제 터득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네. 저의 큰 고민거리라고 하면 물론 일단은 뭐 육아와 일의 그런 밸런스를 찾는 거가 고민거리가 되겠고요. 뭐 일적인 거를 말로 하자면은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3월부터는 또 진급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저에게 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오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두려운 시간이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또 요새는 또 로봇과 이런 게 대세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잘 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로봇 같은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로봇 같은 것도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로봇 센터에 가서 일단 트레이닝을 받고요. 이제 인체가 아닌 모형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이제 교수님들 수술하시는 거를 계속 옆에서 보고 어시스트를 하면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직접 집도를 할 때에 보통 교수님들이 봐주시면서 이렇게 점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전문의 시험을 지금 오늘이 한 일주일 좀 전에 쳤는데요. 2차 시험 끝난 건데 전문의 시험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그래도 전공의 때 이리저리 필요한 거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든 게 없어요. 머릿속에 너무 든 게 없고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모르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진짜 많이 배워야겠구나. 내가 3년 이렇게 뭐 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또 저희 이제 우리 우수한 선배님들과 그리고 또 교수님들 밑에서 배우면은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은 좀 더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럴까요? 제가 보드 시험 칠 때 가장 똑똑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후배가 사실 들어오시는 건데 이런 후배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특별히? 경청. 저는 방준영 선생님과 4년, 이제 5년, 사실 학생 때도 계속 같이 봐왔기 때문에 선생님을 봤는데 정말 성실하시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도 이제 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본인을 통제하면서 잘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무조건 꼬박꼬박 내서 그 딱 시간 맞춰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네, 이제 그런 면만 봐도 아주 잘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환자분한테도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정다감하고 똑똑한 전임의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일적으로는 거의 완벽하신 상태인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펠로우 되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초반에 그렇게 제가 뭐 학회나 이런 거를 참석을 이제 임신하고 이러면서 못했던 게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고 발표도 하고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나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저 영상 편지는 머리털 나오고 처음입니다. 네. 10년 후에 제가 이거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네,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많이 지쳤다면 또 이제 펠로우 2년차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의욕에 충만했던 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고 싶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네, 그 10년 뒤에 김민주 씨 네, 그 배운 바대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올바른 디시전을 잘 내리고 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영상을 보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분과를 선택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계속 잘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했거든요. 10년 뒤에. 그게 6개월 전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10년 뒤에 메시지를 또 쓰는 것 좀 이상하니까 선생님께서 네, 선배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6개월 만에 다시 쓰는 거 이상하니까요. 네, 10년 후에 정윤 선생님, 그때는 지금보다도 사실 더 실력도 많이 늘었고 아는 것도 사실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의 이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 환자한테 설명하는 것 하나, 환자한테 시술하는 것 하나 할 때마다 이 조심스러운 이 마음가짐을 그때도 잊지 말고, 만약에 좀 잊었다면 다시 기억을 해서 끝까지 신중하게 열심히 진료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닥터캐슬 의사로 가는 길, 전희미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환자 곁에서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함께 겪고 있는 전희미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포즈가 있죠? 네. 해볼게요. 우리는 의사니까! 의사니까!